반갑습니다. 정정조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하락했고 이제 미국 국채 관련된 영향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대단히 많이 나왔던 부분, 이게 이제 누적으로 보면 상당한 수량이 쏟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기일에 보통 영어로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물, 요 누적을 이제 봐야 되는데, 기간별로 코스피 100 선물 누적, 이렇게 보면 5월 8일부터 누적을 해서 최근에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만기일 기준으로 갔을 때 상당히 많은 수량의 선물 매도가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9월에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맞춰질 것인지, 저걸 채워 넣는다고 하면 올라갈 것인데, 아니면 그 전에 보통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 간다라는 관점, 음모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렇게 선물 매도가 누적이 돼 있다는 건 한번 이런 날이 있어가지고 요때 이제 균형을 맞추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이 개연성이라는 건 굉장히 떨어집니다만,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본다면 저런 움직임들을, 그래서 단기 흐름은 부정적이고 9월에는 회복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특징이 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시세는 끝났습니다. 어제 무너졌으면 팔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어제 받아 올렸고 오늘 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산 쪽에서. 자, 털었는데 요 고점 가격을 보면 15,430원이고 오늘 저점이 8,830원입니다. 하루에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 손실을 받고, 거의 50% 육박합니다. 이런 손실을 받고 또 다음 날도 하락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 갭을 다 채운다라고 봤을 때 순식간에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나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해도, 자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한 60%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단타 매일매일 수익 나서 2천만 원이 되고, 주식 별거 아니네 이렇게 벌면 충분하겠다. 자, 이게 단타 관점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생활비로 한 500만 원을 씁니다. 자, 그럼 시드가 1,500이 됐는데 이런 거 한번 얻어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놓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벌겋게 매일 쳐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잠깐 화장실 갔는데 쭉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이걸 재빠르게 손절을 할 것이냐, 요런 판단이 잘 안 서고, 또 이게 그냥 쭉쭉쭉쭉 밀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희망을 보다가 다시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나 하다 다시 올라가면 희망 하다가 보면 무감각해져 가지고 고스란히 얻어맞게 됩니다. 그랬을 때 500만 원을 꺼냈었는데, 이거 꺼냈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1,500이 한 600이 돼버립니다. 순식간에 투자에 큰 위기가 닥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더 나쁜 경우는 이렇습니다. 나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만들었어. 내가 1억이 있었으면 2억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변에부터 해가지고 캐피탈 마이너스 통장 다 해가지고 한 5천만 원으로 투자금을 늘립니다. 1,000만 원을 따서 여기서 이런 거 한 방 얻어맞으면 2천만 원 남습니다. 그럼 나머지 3천은 빚이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인 상태, 재기불능인 상태가 됩니다. 이런 일이 꾸준히 길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게 한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서,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면 계속 올라갑니다. 만약에 오늘도 못 터는 환경이었으면 올라갔을 텐데, 이 초전도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이게 과학 기반에서 나올 수가 없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반자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초전도체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샘플도 못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낸다더니 못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얘기 다 된 거라서. 네, 그런 상태에서 희망에 불을 지피고 매수가 들어오니까 지금 안 털면 큰일 나겠다. 탁 털어가지고 오늘 끝장을 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요 거래량을 12,000원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000원대에 이 분포한 개인 투자자들은 요 앞으로 이거 못 팝니다. 왜냐면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수익률 25%를 봤습니다. 일시적으로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 지금 한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됩니다. 자, 이게 내가 25%에서 못 팔았는데 마이너스 25에서 판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이게 한국 증시의 어떤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저 21선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가 막히게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기가 막히게 21선을 찍고 갔습니다. 와, 21선 한 달 만에 첫 21선 왔으니까 확률도 높고, 오, 맞네? 그리고 포스코 같은 무거운 종목이 6% 이상 상승했네? 그래서 실상은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장중에 하락했을 때 21선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왔을 때 21선 안 닿았습니다. 말아 올리니까 21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21선 찍고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해서 실질적으로 21선에서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닌데 21선이 이렇게 지지가 된다, 무슨 선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포스코가 전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요 과정들을 보면 포스코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20% 이상 털었고 지금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29%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로 유통 주식수가 많아졌는데 과연 시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댓글 확인하고 앞으로 초전도체 관련 테마가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줄지를 한번 또 고민을 해보는, 물론 초전도체 관련주는 사면 안 되지만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온갖 시도를 해보고 느낀 결과는 우리가 주식만 봐서는 주식 투자로 계좌가 빛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식을 쉴 때도 있어야 되고, 이 주식을 쉴 때 부동산 해봤더니 부동산도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주식 투자의 심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장기적이고 확실한 현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뭐가 좌우를 하냐면 이게 직업이 좌우를 합니다. 직업이 좌우를 하는데 우리 직업이 다 같이 좋고 또 주식 투자에 신경 쓸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을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있느냐,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걸 보완하는 게 태양광이다. 이게 불안전하면서 이 주식이라는 불안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경제적 자유인으로 가는 길을 완수하는 것은 요 조건에 맞춰야 되는데 직업에 태양광까지 더해지면 더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요 태양광만으로도 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 서남 같은 종목 몰빵했다가 마이너스 50 맞으면 재기불능입니다. 단 하루, 단 1초의 판단 미스로. 그런 일이 없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큰돈을 묶어놓고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태양광이 가장 적합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새마을금고 감사합니다. 또 저는 칭찬이 약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굉장히 뭐랄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시간도 많이 줄긴 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모아서 뭔가 이 고찰을 합니다. 이 고찰에 대해서 거의 99%는 수준 낮은 결론에 도달을 하지만 가끔 요런 또 이 인사이트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남들은 이제 신중하게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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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50% 맞추면 저는 한 100마디 해가지고 1% 맞 그래도 맞는 게 보이니까. 예. 근데 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저도 찾아봐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은 못 봐가지고 앞에 대규모 그 인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인출이란 게 보통 예금에서 뭐 몇백만 원 있는 거 인출하고 이런 건 아닐 거고 당연히 적금 깨고 정기 예금 깼을 텐데 새마을금고는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이 우쭐한 김에 하루 만에 뭐 인출액이 보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출액 증가세가 둔화하더니 7일 인출 규모에서는 전날보다 1조 원가량 줄였다. 그럼 도대체 하루에 뭐 몇천 원씩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예. 몇조 원씩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고, 1년 3천만 원에 1000계좌 300억?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좀 빠져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한 3, 4%짜리가 된다고 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하루에 1조 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 진짜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는 거고, 뭐 한 10조 원만 잡더라도 3, 4천억의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7.7%로 채워봤자 어차피 적금 해지는 70% 이상이니까 새마을금고가 어, 재미 좀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위험이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ELS, 홍콩 관련된 ELS인데 요게 지금 홍콩 ELS가 홍콩 증시가 마이너스 40%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요게 5.5% 수익에서 마이너스 40% 이상이 되면 그냥 주식하고 똑같이 근데 이것도 레버리지를 쓰고 상품마다 다른데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40이면 0원이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한 2배, 3배 이런 거 보고 이런 위험을 감수를 하는데 ELS 같은 경우 5.5% 보고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맞이를 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약탈적인 금융 환경에 기반이 된 것이 아닌가. 왜냐면 꼭 많이 팔리면 뭔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고의적인 건지. 그러니까 홍콩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할 때 홍콩 증시 기반으로 해서 ELS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럼 이제 홍콩 증시가 이렇게 박살날 걸 알고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상품을 팔아가지고 다 털어먹었는 건지 아니면 몰랐는데 하필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저는 전자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한 행태가. 그래서 제가 증권주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증권사들 보면 증권사들이 거래만 일으켜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용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데 이게 조금은 나아졌지만 예전에 콜
자금이 거의 0%였습니다. 조달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운 조달금리로 주식담보대출이 7에서 10%, 신용이자도 마찬가지. 뭐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 거래 수수료 거래만 많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적립되고, 예, 그리고 뭐 ELS 판매하면 은행에 또 수수료 받고, 상품 해가지고 가면 운용 수익도 받고. 이거 누군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거래 수수료 꼬박꼬박 주면서 가끔 신용이자 대출이자 주면서 ELS 같은 상품도 사가지고 또 판매 수수료도 주고, 예, 그리고 증권사들 ELS나 ELW 같은 거 장난쳐가지고 예전에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40%가 요 전환하는 기준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5%인데 때려가지고 40% 맞춰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들 돈이 다 날아가고. 저는 근데 이런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증권사가 있고 증권사 오너가 있고, 이런 일을 기획하는 게 오너가 직결로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담당 직원이 하는 행위일 텐데, 자기 성과 내려고 하든 뭘 하든 이게 뭐 너무 좀 무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월급 뭐 얼마나 더 받는다고. 그러다가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본인이나 가족이 칼 맞으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증권사 직원들 칼 맞는 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회 전반에 이런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데, 그 묻지마 칼부림의 핵심, 저 잘 모르지만 그냥 제 판단입니다. 심리적 핵심이 결국은 적으로 간주하는 게 사회 전체가 됐을 때, 그러면 뭐 아무나 찔러도 다 적이니까 이렇게 찌를 수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약탈을 당하고 있냐. 우리처럼 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하면 어떻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만 받고, 예, 진짜 뭐 수행자가 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이 적이 결국은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 외국인 나쁜 놈들이 어쩌고.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검은 머리하고 실제 외국인인데, 그 실제 외국인은 저기 연기금이나 이런 자금으로 거의 장기 투자 성향입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인은 우리한테 뭐 크게 해를 끼치는 게 없습니다. 이 검은 머리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하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도 큰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들하고 연관이 되는 게 결국 증권사인데, 이런 어떤 약탈적인 구도를 알고 있다면,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리포트 내놓고 지들 창구로 팔고 있다고. 뭐 간단하게. 예, 이러다 보면 결국은, 예, 증권사 직원들 뭐 상품 잘못 권유하고 이런 직원들은 나중에 이제 단순히 고객 손실 때문에 뭐 컴플레인이 걸린다 이 수준이 아닐 겁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네. DK락. 다케이락. 어? 예, 한번. DK락 같은데? 예. DK락. 요 댓글 확인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 끝나고 DK락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증권사들이 지금 부동산 쪽에 PF로 자금 안 들어갔으면 지금 실적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을 겁니다. 예. 사실 저렇게 쉽게 돈 버는 기업이 있을까? 생각하면 증권주를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엉뚱한 데서 돈을 다 날리니까 문제지. 일단
실적 준수하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기업 가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최대주주 지분율도 적당하고, 예. 조선기자재 쪽이고, 예, 뭐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구도는 갖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행보하고 있고, 뭔가 나쁘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이게 보시면 기술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요 방향에 대한 예상을 해봅니다. 요렇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모아서 방향을 정하는데, 그 뭐 비유를 하자면 사이다 중에서도 그 천연 사이다, 굉장히 독합니다. 그걸 있는 힘껏 흔들어서 옆에를 팍 차버립니다. 아주 강력하게. 자, 그러면 이게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잘못 밟으면 빙그러 돌아가지고 이렇게 터지거나, 어쨌든 에너지를 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방향이 강할 건데, 뭐 세상에 사람 사는 이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튀거나 이렇게인데, 지금 이 종목이 밑으로 강한 에너지를 뿜을 만큼의 나쁜 상태냐 그러면 전혀 나쁠 부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선주들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들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무거운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뭐 재미로 봐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기후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또 조선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예. 지구가 있고, 자, 여기 보통의 항로는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예. 보통의 항로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 대만 해협을 지나고, 여기 이 말라카 해협인가? 여기를 지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한 번에 보이면 좋은데, 네,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항로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대만 앞을 지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수에즈 운하로 이렇게 가는 항로가 있고, 또 하나는 운하비가 너무 비싸, 급한 물건도 아니니까 희망봉을 돌아가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자, 유럽까지 가는 이런 항로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막혀 있지만 이 블라디보스톡부터 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또 유럽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은 이제 이게 거리가 길수록 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로인데, 그럼 이 항로를 왜 말씀드렸냐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요 항로가 생기게 됩니다. 구름 안 보이면 좋겠구만. 살짝 구름이 짜증 날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아까 보신 그 항로에 비해서 요 길이를 보시면, 자, 여기서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서 아까 저 밑으로 둘러가 가지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오는 거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투자에서 포인트를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포인트를 지금 수도권 다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부동산 투자하면 괜찮지만 지방은 끝났다. 근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너무 쏠림이 났을 때는 항상 이 역발상의 투자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린다, 이러면 이제 부산항이 요 중국에 있는 이 모든 거를 다 이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부산항의 이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자동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천진 아니면 다롄 아니면 저 밑에 그 상하이 같은데 아니면 칭다오 이런 데서 웨이하이웨이 이런 데서 물류를 뭐 어디 중국의 큰 항구로 가서 직결해서 가는 것보다 부산항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여기서 처리하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부산이 살아날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인들로 채워지지는 않을 거고 이민을 받아가지고 외국인들로 채워가지고 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 기자재도 원자력도 그렇고 울산 자동차도 나쁘지 않고 자 이렇게 되고 뭐 대구가 이제 전기차 부품 쪽으로 또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요 지역의 인구가 요 수도권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발상 이런 지역이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런 항로가 열렸을 때 이제 조선주들의 어떤 수요가 또 폭발을 하게 됩니다. 쇠빙선의 수요가 또 신규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친환경 때문에 지금 LNG 추진선이나 이런 쪽으로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이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그동안 불황이 심했으니까 이제 조금 살아나겠지 이런 관점을 넘어서는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이게 이 주식수 8억 8천만 주나 되는 삼성중공업을 끌어올린 동력일 겁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주식이 너무나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 이 DK락 같은 조선 기자재 종목은 주식수가 그동안 늘어나지 조금 늘어났지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845만 주에서 980만 주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도 좋고 불황을 벗어났을 때 이 기자재 종목들이 오히려 조선주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하셔도. 물론 이제 당장 반응은 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북극 항로라든지 또 하나 더 있는 게 여기서 뭔가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카타르.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이 가스 생산이 시작이 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요 지역 내에서 LNG가 나오는데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앞에도 엄청난 가스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터키를 지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깊은 바다를 파이프라인으로 다 연결할 수 있을까? 둘 다 어려우니까 결국은 LNG 운반선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수요처가 중국까지 가려면 뭐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LNG 운반선으로 가야 되고 또 독일이 러시아하고 가스 파이프라인 2개 한 거 중에 두 번째 거 개통 못 하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뭐 배로 실어 날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독일이 여기서 파이프로 못 받으니까 또 결국은 배로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요런 구도를 봤을 때 LNG 선의 수요가 앞으로 방대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 이 수요가 발생했을 때 뭐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수요가 발생했을 때 조선수들은 선순환을 갖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도크가 있습니다. 이 도크에 배를 다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 주문을 해도 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불황에는 주문하면 2년 만에 나오는데 이제 일감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할 테니까 도크부터 먼저 확보를 해달라. 도크 확보 비용을 먼저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수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익성 위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감이 충분하니까
배 한 척 2천만 달러인데 나 이거 1,900만 달러 해줘. 그럼 당연히 불황기 때는 아유 그거라도 해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 꺼지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선수금 10%만 주면 알아서 니네가 좀 만들어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호황기에는 10%만 주면 돈도 없는 게 꺼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를 줘야 되고 한참 호황기 때는 선수금은 50%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당시에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2007년 당시에 그걸 가지고 그 CJ 투자증권 사가지고 망한 건 아니죠. 큰 손실을 보고 또 그거 이제 돈이 쉽게 들어오니까 방만하게 썼다가 대체로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현금이 돈다라고 하면 또 이 기자재 살 때 현금을 가지고 기자재를 사면 또 이득이 많습니다. 현금 박치기로 하면 할인을 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미리 쌀 때 많이 사두고 근데 이게 또 기자재가 오르고 성가 오르고 이러면 또 이게 수익을 보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호황이면 또 끝장을 보고 또 불황도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아직까지도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시작을 하면 기자재주들은 뭐 타이밍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이제 디카이락 전망하고 일치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